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0분 벌써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50분도 남지 않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장 마감까지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가 돼 있습니다. 또 종목 상담 활짝 열려있네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원활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외교부 빅터 차낙마 미국 외교 채널로 양해 구해왔다라는 측면인데, 자, 아그레만까지 모두 통과를 한 빅터차 미 대사가 지금 낙마를 했습니다. 강경파와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외교 채널을 통해 양해를 구해왔다라고 외교부가 지금 전하긴 했습니다. 이 속보가 더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종목 상담에 이어서 또 여러분의 매수 포착 타이밍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수 포착 타이밍 지금 시점이 됐다라고 지점 연락 오면 그 지점으로 가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오늘도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시황 변동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2573포인트입니다. 일단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곤 있습니다. 하지만 소폭씩 반등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2570선은 지금 탈환을 한 상태입니다. 일종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종으로 보시면 2580포인트 때부터 장 초반에 형성이 됐는데 이후에 좀 하락을 했고요. 2566포인트 때까지 빠졌다가 2570선은 현재 다시 탈환을 한 상태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이 삽니다. 2,456억 원. 하지만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은 좀 줄었습니다. 287억 원까지 줄었고요. 하지만 외국인이 2,415억 원이나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913.11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보합권으로 지금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보시면 918포인트부터 902포인트대까지 지금 빠져 내려오고 있고요. 현재 포인트 91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이 지금 매도 전환됐고요. 기관이 삽니다. 1864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1621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72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4원 30전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넥센테크, 베럴, 동성제약, 가상화폐주입니다. 셀트리온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0만 4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유는 미국 식품의약국의 정기 감사 후속 조치에서 추가 보완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상승폭이 워낙에 컸던 측면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넥센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센테크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의 사업 기대감이 부각이 된 건데요. 구글과 LG전자는 글로벌 대기업이 자율주행차 사업에 집중하면서 상용화 기대감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정호성 2심에서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베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럴은 지금 상한가 진입을 했는데요. 1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100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자, 일중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3,500원 상한가가 풀리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상한가가 첫날부터 지금 공모가보다 42% 높은 수준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동성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과열 지금 지정이 되고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2거래일 연속 상한가 부근까지 갔고요. 오늘도 단일가 매매 방식을 적용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화폐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기술투자 반등했고요. 카카오, 넥슨, 네이버 가상화폐 거래소 성장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네이버도 가상화폐 거래소 일본으로 지금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 썬데이토즈, 제이준코스메틱,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텔레필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국테크놀로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보시다시피 15% 넘게 상승하고 있고 2,995원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점유율 확대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요. 올해 매출액은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썬데이 토지 살펴보도록 하죠. 신작 출시 기대감의 상승이고요. 8.87%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4만 원대까지 장중에 터치를 하고 있고요. 애니팡이 지금도 순위를 28위를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이주 코스메틱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오늘도 상승합니다. 오프라인 채널 활성화에서 지금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7.74%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오프라인 점포 입점을 통한 추가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주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수반 증자 소식이 급락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유상 증자 소식인데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유상 증자다 보니까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텔레필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삼성전자, 인텔 손잡고 5G 국제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텔레필드가 저평가가 부과되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의 상승입니다. 2시 45분 지나고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지지 않는 매매 주도주 발굴 투자 전략가 권홍섭. 저평가 가치주만 공략한다. 원칙을 지키는 투자 김상진. 오늘 전 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이고요. 하나금융투자증권 클럽원금융센터 김상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권홍섭 주임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먼저 보실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일단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기존 164억 원에서 193억 원으로 17% 상향하는 컨센서스 조정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좀 후시적 전망 배경으로는 먼저 전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호조세가 나타났고, 자가 브랜드의 두 자릿수 매출 성장, 그리고 해외 브랜드의 원화 강세로 코스메틱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좀 섞여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면세 사업의 호조와 딥티크 인수 등으로 계속적으로 전 사업 부분에서 매출 호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온라인몰에 대한 적자 축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템 확장으로 이제 매출 성장이 좀 회복이 되면서 일단 구색을 맞춰서 어느 정도 온라인몰에서도 좀 적자 축소를 하는 그러한 좀 완만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우리한테 좀 생소한 종목인데요. 일단 국내에 유통되는 알만이라든지 아니면 고급 해외 브랜드들에 대해서 유통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예상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480억 그리고 순이익은 400억 원으로 각각 25.3%, 40.3% 상향하는 추정치 전망 배경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코스메틱 부분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 같은데요. 일단 면세점 이점 등으로 실적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화장품 업계 중에서도
그 제조와 브랜드, 유통 이 세 가지를 수직 계열화한 그 회사가 몇 개 안 되는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기존 그냥 패션 유통주에서 그러한 그 밸류 한계를 넘어서 화장품 제조나 유통업으로 좀 발전할 기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그 보합 수준에서 지금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라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 현재 87,000원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지난 1월 22일 날 신고가 갱신 이후에 계속적으로 박스권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상단인 오늘 또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상단을 이제 돌파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만 이제 계속적으로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 정고점인 97,000원까지 여지없이 그냥 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매수를 해서 일단 목표가 10만원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시죠. LG화학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그 작년 4분기 잠정 실적이 6,150억 원, 그리고 17년 연간 이익이 2.9조 원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했다고 이제 잠정 실적 공시를 했는데요. 일단은 그 17년도에는 화학 제품군들의 단가 상승과 그리고 NCC 마진에 대한 강세 전환,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련 매출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그 NCC 제품 마진에 대해서는 강세가 계속될 것 같고요. 또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그 수주 잔고량과 그리고 그 중대형 전지 부분에서 손익분기점 BEP를 충분히 도달할 기대감으로써 LG화학의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좀 밀리는 흐름이 나오지만 오늘 정도에도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41만 9천 원 정도에서 어저께 약간 좀 밀린 20일 무너뜨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도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56만원 정도 책정을 하고 손절가는 짧게 40만원 잡는 그러한 투자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 보시죠. NH엔터입니다. NH엔터의 경우에는 그 전자상거래에서 시장에서 고성장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페이코를 가지고 있는 관계사 페이코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편교체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간편교체 시장이 신용카드에 버금가는 교체 수단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신용카드 전체 매출액은 한 7조 원으로 거기에 지금 간편교체 시장은 3% 정도에서 올해는 한 10% 정도 점유율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페이코가 지금 현재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고 또 광고도 활성화하고 있는 바 거기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경쟁 우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NH엔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요. 현재 그 83,0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여기 기술적 분석에서도 보다시피 일단 그때 추천가보다 낮은 74,000원을 이제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그 위에 83,000원대에서 또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윗단계에 이제 85,000원 정도의 이제 2차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85,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누른목이 또 나타난다면 또 매수를 해보는 그러한 좀 그 단기 투자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 보시죠. SK이노베이션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그 2017년 4분기의 부정적 요소들로 인해서 전년비 대동소이한 영업이익과 영업이익과 그리고 매출액을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부정 요소로는 그 영업의 손익으로 마이너스 1,839억 원이 반영이 됐는데요. 이러한 그 안 좋은 그 부정적 요소들을 이제 2017년도에 다 이제 떨면서 2018년도에는 좀 새롭게 좀 매출액이 좀 증가를 하고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그 유가 회복과 또 정유 업황에 대한 강세를 예상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면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한 3.5조 원으로 전년비 대비 한 10% 이상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또 이 정유업종 가운데서도 최선호주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20만 6천 원 정도에서 지금 등락을 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21만 원 정도 이제 매물대만 다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돌파만 하게 된다면 목표가는 27만 5천 원까지 올해 3분기 내에
2,000원대는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정도 20만 2천 원 정도의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라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짧게 19만 2천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실 종목 파마 리서치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그 세포 재생 물질이죠. 그 PDRN을 이용한 재생의료 전문 바이오 기업입니다. PDR이라는 그 용어는 굉장히 생소한데요. 그 송호가의 연어의 정자에서 거기에서 DNA 세포를 추출을 해서 거기에 그 배양을 통해 원료 의약품으로서 세포 재생 관련돼서 거기에 의약품을 원료로서 공급하는 그러한 좀 생소한 의약품입니다. 그렇지만 이 그 세포 재생 물질 PDRN이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한 50% 이상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그 이탈리아 제약회사 외에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두 가지 업체가 있는데 파마 리서치와 대한유팜이 이 PDRN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희소성으로서 이 회사가 굉장히 독보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바이오 C&D라는 회사를 최근에 인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일단 보톡스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 C&D를 인수를 함으로써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생 관련된 필러 사업이라든지 화장품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좀 시너지를 얻기 위해 보톡스를 균주를 갖고 있는 바이오 C&D를 인수를 했는데요. 또 거기에 대해서 아모리 퍼시픽 그룹 자회사인 에스트라 필러 사업을 인수를 함으로써 보톡스와 그리고 필러 이 두 가지 양방향 체제를 갖춤으로써 앞으로 그 영업 시장에 굉장히 좀 점유율을 높여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에스트라 필러 사업 부분에서 필레비엘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중국의 임상 마무리가 거의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올해 2분기 내지 3분기 정도에 임상이 다 마무리가 된다면 중국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일단 올해에도 매출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파마 리서치는 잠깐 그 바이오가 최근에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흐름이 나타나지만 주봉 흐름상 11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하시고요. 만약에 새로 진입을 하셨겠다면 지금 62,000원 밑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매수포착 타이밍 왔다고 합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으로 갑니다. 이성훈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매수포착 타이밍입니까? 삼양식품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하겠는데요. 우선 작년에 그 가장 좀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삼양식품인데, 우선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좀 부정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상승 폭을 좀 갖고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선은 꼬꼬면이나 불닭볶음면의 성공이 작년에 그 삼양식품의 주가를 이끌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쪽에서의 신라면 제품이 이 삼양식품의 어떤 주가에 좀 레이팅하는 그런 좀 모멘텀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삼양식품의 새로운 그 까르보 불닭이라는 이 새로운 라면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한 달 만에 1,100만 개가 판매가 되면서 새로운 이 삼양식품의 그 주가의 상승의 원동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그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비유탕면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튀기지 않은 라면이 대세인 상태에서 이 비유탕면 같은 경우에도 성장세가 30% 이상을 전년 대비해서 올라갔던 점을 한다면 이 삼양식품에 대한 신규 제품의 주가의 긍정적인 영향은 올해 안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 저는 이제 매수해도 괜찮다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까지도 순매수 랠리를 계속 이끌었던 점 본다고 한다면 소극적인 면에서도 탄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매수가는 97,400원, 목표가는 11만원, 손절가는 9만원 말씀드립니다. 네, 삼양식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김상진 팀장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먼저 하나케미칼입니다. 네, 하나케미칼은 이제 태양광 모듈 관련 미국의 이제 반덤핑 과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하나케미칼이 이제 주가가 반등하는 데 성공했었는데요. 예상보다 이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 데다가 이제 화학 사업의 성수기 진입으로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은 이제 태양광 계열사인 하나큐셀을 통해서 미국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고, 화학 사업에 이제 성수기가 진입되기 때문에
하나케미칼의 주력 제품인 PVC와 이제 가성소다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나케미칼의 주가 순자산 비율은 1.1배로 화학업종 평균 PBR인 1.5배보다 저평가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난 12월 1일 최저가인 28,350원을 기점으로 꾸준히 지금 우상향을 하는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굉장히 낮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매수 타이밍으로 보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렸었고요.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3,000원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투어입니다. 네, 하나투어의 이제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16% 증가한 1,700억 원, 영업이익은 한 300%나 늘어나서 150억 원을 기록해서 매출액은 이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반면에 이제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13% 정도 상회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하나투어의 패키지 송출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한 26%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이 4분기에 큰 폭의 매출 성장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도 이제 출국자의 성장세가 뚜렷하게 지속되고 있고, 올해 1분기 이제 인천공항의 제2 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라서 항공노선의 공급 증가와 이제 원화 강세가 여행 수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또 작용할 것입니다. 하나투어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8월 11일 최저가인 77,300원을 저점으로 이제 등락을 반복하면서 보시면 10월 한 중순부터 좀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1월 23일 날 최고가인 124,000원을 찍고 다시 하향하는 듯 하였으나 오늘 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고 여겨지고, 이제 오늘의 기점으로 이제 반등을 보이는 것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로 매수를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14만원, 손절가 95,0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4분기와 이제 2018년 올해 이제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고요. 불확실성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할인폭 축소에 따른 지속적인 주가 반등이 예상됩니다. 이제 가스도매나 이제 해외 자원 개발 부문의 추가 이익 증가로 인해서 2018년도 실적도 추가 개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에 따라서 지난해 4분기의 호실적이나 유가 상승을 반영해 추가적인 실적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 역대인 1일 최대 천연가스 공급량을 연일 갱신하고 있고, 가스공사에 따르면 불과 일주일 전이죠. 24일, 25일 이틀간의 천연가스 공급량이 약 22만 톤으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스공사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11월 2일 날 4450원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지지가 보였던 이 42,000원을 42,000원 선에서 강한 지지가 보이기 때문에 매수를 추천드렸었고, 최근 좀 상승을 보였었죠. 47,000원 여기 보이시면 이 47,000원 선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차익 실현을 하시게 되고, 차익 실현을 하시면 되고, 47,000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주가는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홀딩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58,000원, 손절가 37,000원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이제 올해 4차 산업혁명에 이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회사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인공지능이나 이제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전사적인 역량을 쏟을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이제 또 카카오는 4차 산업 콘텐츠 투자를 위해서 약 한 10억 달러 규모의 해외 투자 유치에도 성공을 하였는데요. 카카오는 이제 지난해 12월 15일 GDR을 발행하기로 해서 그것도 공시하였고, 이번에 이제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서 조달한 재원을 게임이나 웹툰, 음악, 동영상 이러한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업체의 인수합병도 추진하였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관련돼서 국내의 원천 기술 쪽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13일 16만 8천 원에서 계속 이 15만 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항상 16만 원 선에서 16만 원 선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요 13만 5천 원, 지금 현재 주가가 있는 선에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가로 매수를 추천드렸었고, 1차 목표는 16만 원 선 돌파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포스코대우입니다. 포스코대우는 4분기 실적이 이제 컨센서스를 밑돌았지만 무역사업의 상각 비용의 반영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각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고, 올해 영업 환경도 우호적이어서 실적도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나타납니다. 작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4.5%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 정도 감소해서 컨센서스를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얀마 가스전에서 2, 3분기 부진을 만회하고 있어서 무역사업 부문에서 견고한 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대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12월 11일 최저점인 17,550원에서 주가가 최근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월 25일 날, 이날이죠. 큰 거래량과 함께 큰 상승을 보였는데, 최근 조정으로 인해서 상승 이후에 조금 부진하다가 오늘 또 이제 오르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어제 그제 다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추가 상승의 여력은 이 23,500원 선에, 이 23,500원 선 밑으로 내려오느냐,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여로 보여지는데, 지금 23,500원 선은 일단은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타이밍으로는 보여지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대우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갑니다. 2782번님께서 AT젠 종목 25,000원에 비중 30% 계속 떨어집니다.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권홍섭 주임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무상증자 관련된 주식이 상장이 되면서 1월 23일 정도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좀 그 증자된 주식수를 좀 소화하는 그러한 흐름으로서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런 매도세가 좀 강하면 당연히 주식도 내려가기 마련인데요. 그 이후에 또 바이오가 또 이제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NK세포 관련된 주식들이 좀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주식이 약간 좀 출렁이는 그런 눌림목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트나 일중 흐름을 보자면 계속적으로 그 상승 흐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지금 25,000원에서 23,000원 정도 약간의 손실이 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서 지금 일단 무상증자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주가 희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감안하면 3개월 이내에는 충분히 25,000원 이상, 그리고 한 3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 바이오 관련돼서 NK 주들이 약간 좀 눌림목이 나온다, 만약에 22,000원을 무너뜨리는 모습이 나온다 하면 그 밑에 하단인 일봉 흐름상 60일선을 이용해서 2만원 정도에서는 한 번 더 비중을 한 50%까지 늘리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 물타기 하는 전략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동사의 경우에는 NK세포 관련된 그 진단 키트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60자 랩사회가 지금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공동 판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이점을 봤을 때는 앞으로 성장성이 큰 회사라고 보시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한번 투자를 해보는 스윙 투자를 해보는 그러한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AT젠 회사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8366번님께서 LG이노텍 159,371원, 거의 16만원 선인데요.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김상진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LG이노텍은 지난해 이제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폰 X의 판매 부진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한 지금 경우인데요. LG이노텍의 주가는 현재 지금 굉장히 지금 저점으로는 보여지고요. 일단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매물 차트로 보시면은 지금 이 가장 큰 매물이 나오고 있는 선보다도 굉장히 큰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저점으로 보여지는데, 매입하신 단가는
지금 16만 원으로서 조금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굉장히 많이 좀 손해를 보고 계신 상황이죠. 이제 하지만 이제 LG 이노텍은 이번 하반기부터 그 애플의 이제 증강현실 생태계나 이러한 이제 3D 센싱 모듈의 이제 탑재가 또 예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미래가 나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만, 그러니까 약 한 16만 원 정도의 매수하신 이 단가에서 저도 지금 현재 굉장히 낮은 주가인 한 13만 원 정도에서 지금 20% 비중에도 조금만 한 10% 정도만 더 늘리신다고 하면 이제 평균 매입 단가가 이제 한 15만 원 정도로만 한 만 원 정도만 낮추셔도 올해 이제 2분기 전까지는 충분히 손해하신 것도 만회하시면서 차익 실현까지 가능하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노텍은 평단가를 한 15만 원 초반까지 내려보자라고 기회는 올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권홍섭 주임의 또 5종목 출발하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가볼까요? 예, 먼저 보실 종목 GMP입니다. 네. 좀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기업인데요. 그렇네요. 일단 그래도 회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86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최근에서야 VT 코스메틱이라는 그 기초 색조 화장품 회사를 좀 이제 주식을 교환을 하면서 관계사로 영입이 됐고요. 또 뭐 최근에는 그 굿메디라는 바이오 사업을 하는 회사를 또 이제 인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사가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래 사업은 이제 그 라미네이팅이라고 해서 그 위조 변조를 방지하는 그런 필름을 생산하는 회사고요. 우리가 흔히 쓰이는 여권 또는 그 운전면허증에 들어가는 홀로그램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산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일단 그 화장품과 알츠하이머 등의 신서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 화장품 먼저 보자면 그 VT 코스메틱이라는 브랜드를 하는 회사입니다. 일전에 그 반트 365라는 그러한 그 브랜드를 이제 VT 코스메틱으로 바꾸면서 그러한 그 동남아 그리고 중국, 미국 그리고 유럽에 지금 런칭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회사가 그 모델을 방탄소년단을 채용을 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지금 글로벌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아이돌이죠. 이러한 그 사실로도 봤을 때 일단은 신성장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천연 신약 개발 기업인 굿메디를 최근에 인수를 했습니다. 일단 이 굿메디라는 회사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지금 현재 그 2차 임상 이상까지 완료됐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또 그 정부의 그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치매에 관련된 그 질병 치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수혜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정도의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5,320원 약보 좀 강보합 수준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 눌림목에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좀 높게 일단 12,000원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4분기에도 그 VT 코스메틱에 대한 판매 호조가 계속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영업이익의 지금 호조세는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올해 2017년도에는 흑자 전환을 맞는 해로서 새로운 매출이 나오는 그 흑자 전환 기조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짧게 4,800원 잡고 매매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 알테오젠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그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바이오 제약회사입니다. 최근에 그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그 말단 비대증 치료제를 그 세브란스 뇌하수체 종양센터와 공동 개발하는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말단 비대증과 관련된 좀 그 저명한 의사인 이은지 교수님과 같이 그 바이오시밀러 약을 개발한다는 그러한 좀 성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이 약만 개발이 된다면 현재 그 말단 비대증 치료제는 굉장히 고가약으로서 한번 그 투여되는데 주사제로서 한 180만 원,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러한 그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동사의 그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상용화가 된다면 환자 부담도 줄 뿐더러 앞으로도 많은 환자들한테 혜택이 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그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그 말단 비대증 치료제가 기술 이전으로 해외로 또 수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료를 안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그 성장 호르몬과 혈액병 치료제에 대한 파이프라인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치료제 개발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그 가격적인 전략 잠깐 말씀드리자면 오늘도 지금 주가가 좀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일단 재료를
일단은 1월 정도에 소진을 했었는데 일단은 좀 밀리는 흐름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 밀리는 흐름은 현재 그 바이오와 관련된 그 지금 투매 뭐 차익 실현 관련된 좀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는 바 일단은 바이오주들은 약간 좀 특정 그 주식을 제외하고는 계속 밀리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밀리는 흐름이 나올 때 오히려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고 그리고 평단가를 낮추는 그런 시점을 잡아보시고 일단 60일 일봉 흐름상 21선으로 이용해서 24,200원 정도에서는 한 번 더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2,200원 정도에 매수를 해보시고요. 그 이후에 28,000원대 매물대 돌파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재료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주가가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주가 급등이 나온다면 그때 한번 청산을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SK케미칼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그 SK케미칼의 인적 분할로 그 재상장된 제약회사입니다. 일단 그 SK케미칼이 인적 분할을 하면서 SK디스커버리가 됐고요. SK케미칼로 분사가 돼서 SK케미칼이 다시 재상장되는 좀 약간 좀 어려운 그런 지금 포인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 포인트가 백신 부분과 그리고 앱스텔라라는 로열티 수입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백신 파트에서는 지난해 그 12월 출시된 대상포진 백신이 올해는 한 200억 신규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대상포진의 오리지널 약인 조스타박스가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도 계속적으로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약이 없어서 예방 못하는 그러한 그 품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제약회사가 이 제품을 출시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그 시장 그 희귀 부분을 어느 정도 소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0억 정도는 가뿐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그 백신 매출에 대한 그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혈류병 치료제인 앱스틸라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로열티 수신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독감 백신의 WHO 인증 절차를 계속적으로 밟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증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면 백신이 궤도적으로 수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녹십자 그리고 SK케미칼 이렇게 백신 부분 특화되어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SK케미칼이 본격적으로 백신 회사로서 좀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을 보겠습니다. 재상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눌린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그 박스권 어느 정도 돌파를 하게 된다면 11만 5천원 정도에서는 무조건 그 밑에서는 매수를 하고요. 11만 5천원까지는 단기 차익 실현이 가능한 그런 종목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한국금융지주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그 수탁 수수료와 그리고 금융상품 운용 수익에 대한 호조세가 나타날 것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주식시장 활황기에 접어들면서 증권사 영업이익에 대해 호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상승 여력을 하고 있는 주도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그 증권 수탁 수수료와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에 대한 호조가 나타나면서 올해 최고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사 최초로 초대형 IB 인가를 받았고요. 지난해 11월에 받았습니다. 또한 발행어음 판매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올해부터는 수익성이 기대해볼 만하고요. 부가적으로 기업대출 그리고 회사채 인수, 지분투자 등 IB 은행의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그런 회사로서 독보적인 회사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그 밀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현재 그 약보합 수준인데 어느 정도 매수를 추천해 볼 만하고요. 목표가는 한 14만원 잡고 손절가는 79,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실 종목은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어버브 반도체가 그 비메모리 반도체 MCU 부분에서는 국내 넘버원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MCU는 그 가정과 그리고 자동차 쪽에 들어간 핵심 부품으로서 리모컨이나 배터리 충전 모바일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4차 혁명 관련된 그 중에서도 IoT 쪽에 그 관련돼서 수혜주가 될 것 같은데요. 삼성과 LG 등의 국내 기업 업체에 공급 중이고요. IoT 핵심 부품 공급으로 매출 증대가 올해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블루 비콘 칩이라는 이 칩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단가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익률도 개선이 됨으로써 영업이익 상승도 노려볼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버브 반도체는 만약에 눌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무조건 매수를 하시고요. 일단은 목표가 일단 상단이 10,000원까지 한번 홀딩해보는 그런 전략이 유효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어버브 반도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5종목 쭉 가봤고요. 자, 이번에 김성진 팀장 5종목 가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갈까요? 네, 먼저 키움증권입니다. 예. 요새
주식시장이 굉장히 화랑이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증권사의 이익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36% 정도 증가를 해서 650억 원 정도 이렇게 매출액이 늘어났고요. 시장의 예상치를 약 25% 정도 웃돌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압도적인 이제 브로커리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브로커리지와 이자 이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대형사들의 이제 무료로 이제 그러한 수수료 경쟁에도 불구하고 키움증권의 브로커리지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일평균 거래 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신용 융자 잔고 증가나 그거에 따른 이자 수익 증가,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활성화는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은 보시다시피 11월부터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왔는데요. 특히 이번에 실적 반영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도 오르고 있고, 이러한 상승의 추세는 지금 3일 전 1월 26일 이제 한번 좀 추세가 한번 또 꺾이나 하였으나 거래량이나 그런 오늘의 이제 상승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상승의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목표가 12만원, 손절가 8만원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조산업입니다. 사조산업은 올 3분기 연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0% 정도 증가 2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한 17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이제 3분기에 선망참치 어획물의 이연 수요로 인해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세전 이익이나 순이익은 추정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분기 연결이익이 전년 대비 31% 정도 증가해서 112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전년의 기조 효과나 이런 선망참치 어가 강세에 기인한 수산 부분의 실적 개선이 지속될 전망이고, 현재가 이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어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4분기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사조산업의 경우에는 사업부 통폐합으로 인해서 효율화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러한 작업으로 인해서 현재 이제 이러한 측면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현재 주가가 2018년 예상 PER의 6.9배, PBR의 0.8배로 풍부한 이제 비영업 가치를 감안한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12월 26일 65,300원을 최저점으로 해서 지금 횡보를 하다가 최근 한 일주일간 큰 1월 23일과 1월 25일 특히 이후 요 세 날짜의 큰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반등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반등 이후에 좀 조정을 받아서 주가가 지금 좀 낮아지긴 했어도 말씀드린 것과 같은 실적 모멘텀은 확실하기 때문에 현재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현재가이고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 66,000원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다음은 기가레인입니다. 기가레인은 5G 시스템의 상용화의 징검다리가 되는 이제 4.5G용 통신 시스템 RF 커넥터를 단독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또 이제 세계 최초로 LED용 6인치 인프린터 상용화에도 성공했습니다. 기가레인은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2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약 87% 증가해서 현재 당기순이익은 43억 원으로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짓게 됐습니다. 이제 기업의 미래나 재무제표로 봤을 때 충분히 투자하셔도 좋은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최저가인 9월 27일 2,425원에서 조금씩 횡보를 거듭하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상향의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이제 큰 거래량들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이제 정배열의 좋은 흐름은 이번 1분기까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포트에 담아두셔도 좋을 거라고 한 말씀드렸던 것 같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고, 목표가 3,600원, 손절가 2,800원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스코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제 지난 연말 이후에 강세를 보이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는 가운데 국내 10대 그룹사 가운데 포스코 그룹의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국의 이제 철강 감산 정책에 힘입어서 포스코가 이제 6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데 이어서 포스코 대우나 포스코 캠텍 등 주요 계열사가 두 자릿수 영업이익의 성장률을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파악됩니다. 이제 포스코 그룹은 이제 향후 실적과 관련해서 가장 주요한 변수로 꼽히는 것은 이제 중국의 철강 가격이 상반기까지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 그룹의 이제 주가가 가장 큰 강세가 나타낼 수 있었던 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이런 철강 감산 정책인데, 이러한 철강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수익성은 개선될 거고, 이러한 수익성의 개선은 실적 호조로 이어져서 1분기까지 충분히 이어질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6개월간 32만 5천 원을 사이에 두고 이제 등락을 거듭을 했었는데요. 최근 연이은 호재로 주가가 여기 보시면은 1월 올해부터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주가의 상승 여력이 더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여기 지금 약간 지지가 보이는 요 37만원 선에서의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이 37만원 아래에서 사셨던 분들은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37만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홀딩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그대로 42만원, 손절 32만원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4분기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연간 실적 개선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제 액정 표시 장치 LCD 패널의 가격의 낙폭의 축소가 되고, 이제 OLED 패널의 고객사 증가에 따른 수익성의 개선을 고려하면은 올해 1분기는 전분기보다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OLED, 아까 말씀드린 유기발광 다이오드 투자에 집중을 한다고 발표했고, OLED로의 기업 가치 전환에 집중을 하고 있으며, 거기다가 이제 유상증자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해서 앞으로의 시장에 더 미래가 밝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차트를 보시면 10월 13일 최저가인 27,850원에서 이제 최근까지 계속 횡보를, 박스권을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월 16일 요날과 1월 23일 큰 거래량과 이 두 번의 큰 거래량과 함께 큰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최근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충분히 여기도 지금 매물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3만원 선에서는 강한 지지가 보이기 때문에 현재가와 비교를 했을 때도 당장 매수를 하셔도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최근 조금 흐름이 조정을 받는 국면이기 때문에 며칠 정도는 지켜보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5종목 쭉 함께 가봤고요.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부터 먼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현재 짚어봐야 되겠죠. 1572.04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감 예상됩니다. 일단 강보합권 수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면 2580포인트 고점이고요. 저점은 2566포인트대에서 움직입니다. 딱 중간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네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보시면 개인 기관이 지금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외국인은 2678억 원 매도, 아직도 큰 폭의 매도가 외국인 같은 경우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입니다. 자, 삼성전자 여전히 강보합권이고요. SK하이닉스는 1.22% 상승입니다. 현대차 약보합권 수준, 포스코가 3.68%나 올라갑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짚어보도록 하죠. 네이버 오늘 1.87% 상승, LG화학, KB금융 하락합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상승 혹은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죠. 909포인트대입니다. 910포인트가 지금 살짝 무너지면서 909.5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소폭 하락
마감이 예상되는데 일중 흐름들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18포인트대부터 902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여기도 딱 중간 정도입니다. 909포인트대에서 마무리가 예상이 됩니다. 일중 흐름까지 봤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개인 외국인 팔고요. 기관이 삽니다. 기관이 그리고 2,243억 원 대량 매수가 나오는데 금융투자, 투신, 연기원 할 것 없이 전 주체가 골고루 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바이로메드 적게는 4%에서 많게는 7.98%까지 큰 폭의 대량의 낙폭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CJENM만이 지금 93,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체면치레하는 정도, 그리고 상승폭을 좀 오히려 키웁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티슈진, 메디톡스도 지금 하락폭이 2%에 3% 나오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 3명중 중에 낙폭이 제일 적습니다. 나머지 두 종목은 올라가네요. (2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장 마감이 됐고요. 권원섭 연구원과 먼저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임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의 경우에는 바이오는 약간 좀 쉬는 해고, 중국 관련된 주식들은 약간 좀 수혜를 얻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우에는 뭐 아모레퍼시픽은 어저께 실적 발표가 악화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국 관련주로서 수혜를 못 받았지만 제이준 코스메틱이라든지 아니면 FN 리퍼블릭, 리츠함블 이런 화장품과 중국 관련된 화장품주들이 많이 좀 올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반등 내지는 아닐까 이렇게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화장품주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상승할 여력이 있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코스피로 보자면은 아직까지도 뭐 현대건설이니 약간 좀 건설주들과 좀 호황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일단 상반기에는 보통 이제 흐름상 상반기에는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건설주들은 좀 올라가는 흐름에서 좀 차익 실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약간 좀 수주 좀 호재도 나타나고 또 외국과 관련된 사우디나든지 중동 관련된 플랜트 수주가 좀 이어지는데 반해 이제 한 6월달, 5월에서 6월달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면 라마단 기간이라든지 그러한 좀 그 해외에 대한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플랜트와 그리고 경기 관련 민감주들을 좀 이렇게 좀 엑시트하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일단은 중국주들과 관련해서 내일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 장인 것 같습니다. 네. 김상진 팀장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네, 지금 오늘 증시가 아무래도 미국 증시와 미국 증시 반등에 좀 힘입어서 우리 증시도 그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것 같고요. 이제 어제 이제 뉴욕 증시가 미 연준의 이제 물가 상승 전망에 힘입어서 이제 미 증시는 오름세로 이제 어제 마감을 했는데요. 미 증시는 이제 FOMC 결과 발표 이후에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이제 특히 주가가 좀 낮아지다가 그러한 대신에 이제 장 막판에 상승 전환에 성공해서 이러한 점은 이제 우리 증시에도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적 개선의 기대감이 유입된 이제 반도체나 이런 관련 기술주 등을 우리도 관심 있게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도 어느 정도 이제 예상했던 대로 다소 이제 제자리 걸음이나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이제 시가총액의 상위 종목인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이제 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전기전자나 이제 철강 금속, 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이제 조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상승폭이 축소가 되면서 2568.54포인트의 강보합권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보도록 하죠. 908포인트입니다. 908.21포인트, 910선이 무너지면서 마감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을 짚어보도록 하죠. 4원 상승하면서 1071원 90전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여기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 최명성 소장, 요즘에 핫한 종목이죠. 동성제약 1월 3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이 174.51% 났고요. 예, 오늘 뭐 종가 기준으로는 205%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뉴트리바이오텍 역시나 최명성 소장의 종목이고 26.71%, 마감 기준으로는 23.49% 상승입니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입니다. 신세계 종목이 22.61포인트인데 종가 기준으로 24%가 넘게 수익이 납니다. 레이언스 종목도 20.28%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명성 소장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받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동성제약과 뉴트리바이오텍 지금 잘 가고 있는데 특히나 동성제약은 오늘도 지금 16%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이번 주에 좀 제약 바이오가 좀 밀렸는데요. 그 와중에도 꿋꿋하지 않고 동성제약이 오늘 보면 장중에 한 200% 이상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 20%대까지 상승하였는데요. 바닥 대비 5,000원대 추천한 종목이 16,400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한 205% 정도 상승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동성제약에 호재가 2개 나왔는데요. 이번에 동성제약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중국 액티브라이프사와 유통계약을 맺고 기존 280여 개의 사업장을 600여 개로 늘린다는 것이 좋은 호재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울산대학교와 서울 아산병원과 손을 잡고 광역학 치료 사업에 뛰어든 것이 많은 주가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수익이 많이 났으니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항상 투자금의 절반 이상은 챙겨주시고요. 현재 16,400원입니다. 현재가 15,600원인데요. 14,000원대가 어제 상한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4,000원을 깨지면 바로 매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반은 파시고 반은 계속 들고 가시면서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정으로 계속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뉴트리바이오텍인데요. 뉴트리바이오텍은 건강식품 산업에서 기능성 원료 및 성분을 연구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이 제품에 관한 생산과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로 유명한 코스맥스 계열사이며 코스맥스 바이오와 같은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특징은 현재 3년 연속 계속 실적이 증가 중이며 영업이익도 아주 양호합니다. 또한 요 근래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가 증가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 22,000원대에 추천을 하였는데 오늘 27,600원에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건 일봉 주봉상 1차 3만원, 2차 35,000원까지 충분히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수 중이며 3년 연속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또 순이익도 증가하고 있으니까 조그맣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고 여유 있게 대응하시면서 1차 목표가 3만원, 2차 목표가 35,000원이 올 때 두세 번에 나눠서 분할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손절가는 26,000원을 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수익 많이 내시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성 소장의 두 종목 AS 잘 받아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홍섭 주임의 종목들도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오늘 자리에 함께하고 있어요. 어떻게 운영할까요? 네, 먼저 신세계를 먼저 보시면 신세계의 경우에는 현재 오늘도 2월 1일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신세계와 그리고 신세계 INC 등 신세계 그룹에 대한 좀 개편이 나타나면서 1조 투자 설도 계속적으로 더 유효하다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중국 관련된 면세 사업에 대한 수혜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자회사들에 대한 어느 정도 기업 투자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들이 계속적으로 주도적으로 돋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세계에 관련된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보유를 해보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보자면 오늘 정도께 다시 52주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내일은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상향하는 추세는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한 40만 원까지는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만약 밀레미 흐름이 나온다면 이런 상승 추세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아서 33 밑으로 내려온다면 한 번 더 비중 확대를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레이언스를 보시겠습니다. 레이언스는 그 바텍이라는 회사에부터 물적 분할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경우에는 현재 그 전 세계 1위의 그 덴탈 엑스레이 관련된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특허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 구강 구조를 보면은 U자형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그 엑스레이를 촬영할 때 그러한 그 U자형 그 기판이 필요한데 그 엑스레이 판을 유일하게 생산하는 회사가 바로 그 레이언스입니다. 그런 회사 레이언스인데 레이언스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지금 영업을 활동하고 있고요. 올해께에는 일본까지 그 수주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그 매출액이 한 200% 이상 늘어나지 않을까 좀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그 200% 이상이 확정이 된다면 수주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주가가 한 번 더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레이언스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AS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의 일정과 또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장에 대한 전략들 간단하게 세워보도록 하죠. 권주임님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네, 일단 내일 정도는 아마 좀 보수적으로 관망을 한번 해보는 좀 숨고르기 하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 어저께죠. 미국 국채 금리가 2.7%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미국 국채에 대한 금리 상승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시 그 채권으로 아무로 수요가 늘어가는 만큼 주시장에 대한 자금 이탈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앞으로 물론 대세적으로는 증시는 상승할 것이지만 일단은 숨고르기 장세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그 상승을 주도했던 IT와 바이오 이쪽은 좀 쉬고요. 반에 그 중국과 관련된 뭐 사드에 관련된 중국주들 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면세 사업 그리고 중국 관련된 수출입 기업들에 대해서는 한번 순환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정도께는 뭐 신규 진입보다는 좀 관망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다음 주에 한번 그 시장이 앞으로 또 상승할지 아니면은 좀 더 눌림목을 줄지 좀 시장 흐름을 천천히 지켜보는 그러한 좀 숨고르기 일정을 금요일에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상진 팀장은 내일 금요일장이잖아요. 또 네. 예, 어떻게 운영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이제 오늘이 2월의 첫날인데 2018년 들어서 우리 증시가 이제 각종
그러니까 각종 기록들을 뭐 쏟아내고 있죠. 뭐 코스피가 2,600을 돌파한다던가 코스닥도 뭐 900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근데 이에 따라서 이제 저는 이제 IT의 주도주 탈환의 시점을 한번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코스닥 정책의 이제 기대감으로 올해 이제 2월에 상승세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환율의 하락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나 이러한 IT 쪽을 다시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뭐 우리가 팡이라고 하죠. FANG,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런 기업들도 이제 12개월에 이제 예상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역사적인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이제 우리 IT주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목 이야기를 짧게 한 종목씩 가보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권홍섭 주임님, 네. 어떻게 내일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종목 중에 SK케미칼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네. 계속적으로 그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SK케미칼인데요. 일단은 뭐 현재 뭐 제약주들이 움직이고 바이오주들이 움직이는데 SK케미칼만 약간 좀 어느 정도 그 주가 형성을 위해서 좀 숨고르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이 조정기에 온다면 SK케미칼 혼자 그 랠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성장성이 있는 회사고, 거기에 대해서 내일도 좀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좀 비중 확대를 하시고, 장기적으로 과거 삼성바이오가 처음 상장할 당시에는 굉장히 보수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장가 대비해서 한 2-3배 올라온 그런 현상을 본 것 같이 SK케미칼도 충분히 그러한 그 현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그런 투자를 하는 안목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상진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기가레인을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기가레인은 이제 5G의 시스템의 상용화가 이제 징검다리가 되는 RF 커넥터를 공급하고 있으면서 지금 계속 주가가 정배열이 좋은 흐름을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기지국당 이제 수백 개의 안테나가 배열되기 때문에 이 안테나 하나당 RF 커넥터가 하나씩 들어간다고 보면은 굉장한 이익이 기대되고 있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통신망을 구축하게 되면은 RF 커넥터의 사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또 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RF 커넥터를 하고 있는 기가레인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2018년 올해 들어서 이제 일본이나 인도,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수출을 할 것이라고 또 알려졌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은 또 이제 매출의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가레인 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 하나금융투자증권 클럽원 금융센터 김상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